이번에는요, 3명의 인물이 사진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명씩 이야기와 사연이 담겨 있습니다. 그 내용 좀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인물,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네요. 역시 이제 북한과 관련된 내용인데 어제 굉장히 아마 힘들고 그런 긴 시간을 보냈을 거라 짐작이 되는데 내용 좀 보겠습니다. 사퇴한 김현철, 그러니까 사의를 표명했는데 사실상 상황을 보면 이건 사실상 경질 아니냐 이런 분석이에요. 언론의 시각입니다. 남북관계 파탄 책임 물었나 이겁니다. 그런데 남북관계 실제로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주도하는데 통일부 장관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뭐가 있느냐. 애초에 김 장관 운신의 폭 자체가 좁았다. 그래서 이 책임론 묻기도 참 모호한 상황이다. 뭐 이렇게 좀 분석이 돼 있습니다. 어제 사의 표명을 했어요. 자, 그럼 관련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를 고려를 했지만은 지금 상황에서는 분위기를 쇄신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도 뭐 저에게 주어진 책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예, 뭐 남북관계 악화에 대해서 현재 상황을 예상할 수 있었던 시점이 저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관련돼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나 통상 책임에는 권한 행사라는 전제가 있어야 되는데 과연 통일부 장관이라는 자리가 권한 행사란 부분에서 맞는 것인가? 뭐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보시죠. 문정부, 김현철, 참여정부 이종석, 대화론자 통일부 장관 잔혹사다. 이렇게 된 겁니다. 김현철 남북관계 악화 책임 사퇴, 제재 우회, 대북사업 추진 실패, 북한 핵실험으로 사퇴, 이종석 연상케 한다. 국가안보실 개편으로 이어질 것. 이런 전망도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부 장관이란 자리가 힘들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박상현 교수님, 네. 교체돼서 나오셨습니다. 통일장관의 운명 이런 건가요? 남북 관계가 잘 될 때는 예. 통일부 장관이 해야 될 역할이 굉장히 커집니다. 뭐 금강산도 가야 되고 개성공단도 가야 되고 예. 만나야 될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남북 관계가 어려워지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특히나 이 남북 관계의 핵심인 뭐 핵 문제라든지 예. 뭐 북미 관계의 문제 예. 뭐 이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대부분이 이제 안보나 외교 쪽하고 관련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통일부 장관은 사실은 국내적인 부분만 담당을 하는데 특히 대북만 담당하는데 예. 안보하고 외교 부분하고 조율 없이는 한 발짝도 못 나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대표적으로 그렇게 통일부 장관이 갈렸던 게 2006년에 이종석 장관. 예. 그 당시에 북한이 핵실험하면서 바로 예. 사의를 했어요. 그때도 WBC 대통령 때문에 아무것도 못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뭐 코로나라든지 예. 또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진전이 안 되고 있으니까 참 어려운 시기에 통일부 장관을 맡았다. 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일이 있었는데 그걸 못했다라는 겁니다. 할 수 있는 일이 뭐였냐? 예. 대북 전단 효율적 관리.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미리 분위기가 안 좋았고 어쨌든 이게 이유가 됐잖아요. 핑계가 됐지 않습니까? 좀 그런 점에서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서 좀 템포 조절이라든지 예. 속도 조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내부적으로 할 수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비판이 당내에서 나왔게 이게 이제 결국은 실각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윤용건 대표님, 사실 통일부라는 조직이 대북 교류, 뭐 대화 이런 걸 담당하는 곳인데 사실 보면은 국가안보실이 청와대에 있어요. 어떻게 보면 더 뭐라 그럴까요? 상위 기관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국정원도 또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통일부 입장에서는 층층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신의 폭이 항상 좁다. 그렇다면 이런 얘기가 간혹 나옵니다. 정치권 중심으로. 통일부는 과연 있어야 되는 것인가? 이 얘기를 자꾸 나와요, 사실은요. 그렇죠. 통일부는 예. 뭐 남북 대화, 통일을 예. 위해서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교류 협력을 하는 데거든요. 예. 이렇게 대치 상태에서는 통일부가 할 일이 없죠. 네, 국무위원은 언제든지 예. 대통령이 뭐 능력이 부족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바꿀 수 있는데 예. 저는 뭐 두 가지 원인이죠. 남북 교류가 제대로 안 돼서 남북 연락사무소가 저렇게 폭파될 때까지 손을 놓고 있었다. 또 하나는 아까 교수님 얘기하신 대로 남북
전단, 대북 전단에 대해서 예. 사전 조치를 좀 안 했다. 예. 이건데 뭐 바꿀 수는 있지만 지금은 때가 아닌 거 아니에요? 북한이 저렇게 대남 비방 공세하고 연락사무소까지 폭파하고 이 와중에 예. 통일부 장관을 바꿨다? 그러면은 김여정이가 노동당 제1부부장 한 말에 따라서 우리나라 장관을 들었다 놨다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번 사의는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지만 지금은 예. 때가 아니라고 보죠. 6월 초에 김여정이가 대남 전단 비방할 때부터 지금 예. 급전직하 움직여서 연락사무소 폭파까지 했는데 폭파하자마자 장관을 바꾼다? 그거는 저는 뭐 사실상 경질이거든요. 예. 뭐 때가 너무 안 좋다. 오히려 김여정을 키워주는 거다. 그리고 전쟁 중에는 장수 안 바꾸잖아요. 그리고 또 김현철 장관이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 예. 서훈 국정원장 예. 그분들이 여태까지 대북 정책 주도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대책 중에서 대북 전단 금지법 만든 거, 추진하는 거 이것도 저는 좀 섣부르다고 봐요. 그거는 대화에서 아이템에는 올라갈 수 있는데 예. 우리가 쫓기듯이 막 하니까 북한에서 볼 때는 우리가 한마디 말하면 움직이네. 예. 이런 자신감이 붙지 않겠어요? 저는 그래서 김현철 장관을 사실상 경질하는 것도 북한에 대한 잘못한 신호를 줄 가능성이 있어서 좀 예. 걱정스럽습니다. 예, 현구택 부위원장. 저는 뭐 물론 이제 미국과의 관계에서나 뭐 추진할 수 있는 개성공단이라든지 금강산 이런 부분은 뭐 쉽지 않았을 거라 보는데요. 대북 전단 문제는 저는 아마 통일부 장관이 실수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남북 군사 합의서라든지 아니면 판문점 예. 선언에서 금지하기로 했거든요. 예. 금지하기로 했고 사실은 박근혜 이명박 정부에서도 지금 법이 없었지만 어쨌든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라든지 그렇죠. 다른 법을 통해서 뭔가 움직임이 있었어요. 있었죠. 그러니까 예. 금지를 했었습니다. 그게 또 대법원까지 가서 또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현행법 하에서도 충분히 금지시킬 수가 있었어요. 남북간에 안 하기로 한 거고. 예. 근데 어쨌든 2년 동안 안 된 거잖아요. 그리고 예. 통일부 장관을 할 때 1년 2개월 예. 동안도 안 됐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아마 이런 부분은 본인이 물론 학사 출신이고 처음에 임명할 때는 오히려 너무 과격하지 않았냐 이랬지만 좀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은 저는 아쉬움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러날 때가 됐다고 보세요? 아니면 지금은 아니라고 보세요? 일단 저는 본인 스스로 좀 뭐 거취를 결정했고 저는 아마 뒤에 말이 더 의미 있는 것 같아요. 분위기 예. 쇄신 차원에서 뭐 필요하다라고 본다 그러면 본인이 일단 물러나겠다고 했고 이미 언론에 발표했으면 너무 정해진 수순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인물, 뭐 정치인이 등장합니다. 보겠습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입니다. 지금 국회에서 떠나서 집거 상태입니다. 기사 좀 보겠습니다. 충청에 있는 사찰로 떠난 주호영, 당분간 집거하며 전국 관망할 듯. 그러니까 며칠 됐죠? 여당이 단독으로 이제 본회의를 열어서 상임위원장 일부 위원장에 대해서 이제 정했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반발. 이제 법사위원장 잘 놓고 대립이 극했죠. 근데 그런 거에 반발해서 이제 국회에서 던져버리고 원내대표 자리 던져버리고 집거에 들어갔는데 여기 뭐 설명이 좀 있어요. 앞서 주 원내대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전화 통화해서 며칠 쉬겠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머리를 깎지 않은 승려라는 유발승으로 불린다. 그러니까 굉장히 독실한 불교 신자다. 뭐 이런 설명이 있는데 그래서 사찰로 떠났다. 뭐 이런 설명이 좀 나와 있어요. 관련 영상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건 뭐 논의할 사항이 아니라고요. 원내대표 뭐 사의 표명을 뭐 했다는 얘기는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의원총회에서 대체 신임을 한다는 의결을 했다니까, 이제 이 원내대표가 지금 현재 여기 없는 것 같아요. 후임 원내대표 선출 계획은 없다고 봐도 그런 계획은 없어요. 네. 저희 주호영 원내대표도 그동안에 협상하고 하느라고 뭐 얼굴도 상당히 상해진 것 같고 본인도 상당히 좀 쉬었으면 하는 생각도 들어서 하여튼 며칠 쉬시겠다고 그래서 좀 쉬시라고 그랬어요. 뭐 며칠 쉬시겠다 그래서 쉬시라 그랬습니다. 이제 돌아오느냐? 그럼 언제 돌아오느냐? 그리고 뭐 통합당은 지금 사실은 국회에 대해서 이제 보이콧 상태죠, 사실상. 근데 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북한 도발에 묻혔네. 통합당 출구 전략 고심이다. 한반도 긴장감 조성됐죠. 비상시국입니다. 그러자 짓밟힌 야당 종정론 이것도 옅어졌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는 뭐
할 건 하고 협상도 좀 하고 다시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외부 안보 상임이라도 참여하자. 뭐 이런 주장이 좀 있어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다 뺏겨도 결사항전, 상임위원장짜리 다 가져가라. 결사항전 해야 된다. 이런 강경론도 여전히 있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습니다. 오늘 정당 소속으로 나오신 두 분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고라고 쓰셨어요. 설명해 주세요. 저는 민주당이 지금 이제 이번 예. 21대 국회에서 선보이겠다고 하는 책임 정치가 무엇인지에 대해 가지고 모호성이 많이 있었거든요. 말은 좋죠. 책임지고 정치하겠다 이런 거니까. 예. 근데 그 책임 정치라는 것이 독선과 그리고 오판이 있을 때도 고집을 부리겠다는 그런 생각이 나는 것을 이번에 많은 국민들이 알게 되었을 것이다. 대북 예. 사태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아까 우리가 뭐 김여정의 담화에 대해서도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하라고 해야 되는 것이고 뭐 여러 대응이 나왔던 것처럼 저는 민주당이 이번에 단독 강행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명백한 사과나 아니면 재발 방지에 대한 약속이 없을 경우에는 저는 이거는 그러니까 이 상태로는 다시 돌아가지 못한다. 저는 협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는 오. 거고요. 그 주호영 원내대표가 처음 선출됐을 때 예. 선출된 그 당시 의총에서의 정신이 무엇이었냐면은 예. 주호영 원내대표가 아까 불자로도 굉장히 예. 알려져 있는 분이고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당과의 최대한 원만한 관계를 이끌 수 있는 원내대표를 선출한 거거든요. 예. 물론 정치적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경륜은 예. 있지만은 그런데 그 메시지에 화답하는 것이 김태년 원내대표의 뭐 저희는 청와대 메시지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청와대의 오더에 따른 어떤 이런 강경 돌파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거는 앞으로 조합이 맞지 않을 것이다. 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 주호영 원내대표가 화내는 걸 좀 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그 원래 그 강아지 중에서도 골든 리트리버가 화 잘 안 내잖아요. 예. 골든 리트리버가 화내면 진짜 괴롭힌 겁니다. 원래 평소에 화를 잘 안 내는 어떤 인물이 예. 화를 냈다 이런 하면 치과까지 해가지고 이제 한거할 정도면은 예. 주호영 원내대표 굉장히 지금 이제 상처를 많이 받은 것이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태년 원내대표가 만약에 주호영 원내대표랑 앞으로 1년 동안 그 국회를 이끌어 나갈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는 뭐 반성한다든지 이런 메시지가 있어야 될 거로 보입니다. 19일에 본회의가 다시 또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어떤 모습이 있을 것이냐 뭐 이런 건데 자 현근택 부위원장께서는 돌아온다라고 쓰셨어요. 저는 뭐 돌아올 예. 걸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만약에 여기서 돌아오는 건 주호영 대표입니까? 국회로 돌아오는 통합당입니까? 예, 국회로. 왜냐하면 만약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이렇게 사퇴한다든지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초선 의원은 당내에서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당장 그만두라고 나왔을 겁니다. 약간 저는 아마 본인이 완전 먼저 약간 선제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봐요. 그만두겠다고 했는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본인 잘못도 아니기 때문에 다른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저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보면 며칠 쉬라 그랬다. 쉰다는 얘기는 돌아오는 걸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또 이분이 물론 불교 신자이기도 하고 굉장히 독실한 불교 신자하지만 주로 뭐 법관 생활도 대구에서 했고 주로 아마 생활이 대구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물론 충청도에 무슨 인연인지 모르겠어요. 예. 근데 충청도는 아무래도 대구보다 좀 더 가깝죠, 서울에.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저는 아마 뭐 다음 주 정도에는 당연히 복귀 수순 아닌가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아마 물론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김태년 원내대표와의 어떤 뭐 사적인 대화라든지 예. 이런 건 당연히 있을 걸로 보고요. 예. 그게 공식적으로 되느냐 비공식적으로 되느냐 이제 그런 문제는 있을 것 같은데 아마 그만두지 않는 건 정해진 것 같고 이제 복귀하는데 언제 하느냐 정도인 것 같아서 지금 안 그러면 이제 당장 뭐 다른 원내대표를 선출해야 되는 그런 얘기 나오지만 그런 얘기 전혀 없지 않습니다. 예. 이렇게 본다 그러면 뭐 돌아오는 수순인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 방금 전에 봤던 이 문자 메시지 내용 좀 한번 보세요. 예, 성일종 의원하고 뭐 이렇게 좀 주고받은 내용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성일종이 연락을 한 거죠. 며칠 쉬겠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자 어디 계신지 물으며 찾아가겠다. 그랬더니 오지 말라. 이게 하고 그러면 현재로선 복귀 생각이 없는 듯 이런 상황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게 없어도 될지 통합당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지금 뭐 정치권에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아까 그 사진에 보면요 예. 절반이 없잖아요 통합당 쪽에. 근데 예. 이제 보면은 회의라는 것은 사람이 많아질수록 산으로 갑니다. 그게 비용이거든요. 다만 예. 그 비용을 우리가 국회에서 감내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뭐 통상 민주주의의 비용이라고 하죠. 그만큼 그거를. 중요한 판단할 때는 견제의 의미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생각해서 예. 그러는 것인데 오히려 통합당 의원들이 빠져주면은 이 빈자리. 민주당이 예.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책임 정치하고 생산성 높이고 생산성이 뭘 뜻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법안 빨리빨리 만드는 게 목적이면은 예. 훨씬 나은 환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환경을 원했던 것이 민주당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아마 이런 얘기 계속 정치권에서 오갈 거예요.